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농어촌은 물론 대도시까지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학교들이 늘고 있는데 공동학구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작은 학교로 전입학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인데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대전 동구 상소동에 있는 74년 역사의 산흥초등학교입니다. 상소동은 한때 국내 앵두의 80%를 생산했는데 교정에는 앵두와 체리, 매실 등 다양한 유실수가 자라고 있습니다. 천연 잔디 운동장에 텃밭, 생태 연못이 있는 자연 속 배움터로 6월이면 앵두 축제도 열려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천연 잔디라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점이 좋은 점이 있고요. 블루베리도 따먹고 보리수도 따먹고 하면서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때 학생 수가 30명대로 줄어 폐교 위기였지만 인근 산내초와 은어송 쪽까지 공동학구로 묶자 17명이나 새로 들어왔습니다. 공동학구제는 작은 학교 통학구역을 가까운 큰 학교까지 확대 지정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전입하기 가능한 제도입니다. 도심 속 큰 학교와 달리 여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관심을 가지시고 사교육에 대한 걱정도 사실 없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명 이하가 되면 분교가 되거나 인근 학교와 통폐합이 불가피합니다. 대전에선 파남초와 영운초를 큰 학교로 공동학구로 지정된 동명초가 20명이 유입되는 등 6개 작은 학교에 올해 83명의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자유롭게 우리 학교와 같은 작은 학교로 전입학할 수 있게 되어서 작은 학교가 학생 수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선 천안 소규모 학교 18개를 비롯해 도내 15개 시군 200여 곳의 작은 학교에서 공동학구제 운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좋고 눈높이 밀착 교육이 가능한 작은 학교를 선호하는 도시 학부모와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공동학구제가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학생 무상교복 정책을 일상복과 체육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의회는 충남학교 교복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2026년부터 충남 지역 학교 현장에서 32만 원 범위에서 교복은 물론 일상복과 체육복까지 학생이 원하는 옷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교복 지원 확대 조례는 충남교육청도 동의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지급 방식은 현금은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바우처 발행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공주시 우성면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난 고물상에는 600톤이 넘는 고무와 고철 등이 쌓여 있어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충남 소방본부에만 14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주시는 화재와 연기를 피해 차들은 주변 도로로 우회하고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닫아달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충남 곳곳에 큰 피해가 속출했었습니다. 올해도 기상청은 우리 지역에 지난해 못지않은 많은 비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는데요. 올여름 이런 재난 상황을 신속히 마을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행동 요령을 안내하기 위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이 대폭 확대돼 적용될 예정입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오후, 바디를 하던 어르신의 휴대전화가 울리고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이 논밭에서 일하시면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같은 시각 마을회관에 모여있는 주민들의 휴대전화에도 모두 같은 내용이 방송됩니다. 사전에 방송을 녹음한 건 마을 이장 이현엽 씨. 네, 안녕하세요. 이장입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기상청에서 작성해 통보한 기상특보 상황을 수령한 뒤 휴대전화의 목소리를 녹음, 전송하면 시스템에 등록된 마을 주민들의 휴대전화에서 방송이 나오는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입니다. 기존 마을에 2-3개뿐인 앰프를 사용하다 보니 난청 지역에 발생했던 단점을 극복하고 긴급 재난 시 신속히 현재 상황과 행동 요령 등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 같은 경우 저희 동네 일부 한 가옥 한 서너 채가 물이 침수가 됐거든요. 길이 막혀서 왔다 갔다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을 해서 특히 휴대전화 앱을 통하면 방송 수신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을 듣지 못한 주민들에게 다시 연결을 시도할 수 있어 수신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당장 듣지 못해도 다시 듣기나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기존 공주와 부여 등 충남 4개 시군에 도입했던 시스템을 올해부턴 모두 7개 시군으로 대폭 늘려 다가올 집중호우와 폭염특보 상황 등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세종시가 국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영원이 올해 국내 전체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인구경제, 고용교육, 의료 등의 영역에서 세종시가 종합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수원시, 3위는 전북 남원, 4위는 대전 유성구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세종시는 인구 성장률과 출생률 등을 평가한 인구 부문에서 1위에 올랐으며 경제 고용 부문에서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첨단 산업인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당진시가 드론 산업은 물론 레저와 문화까지 접목시키며 명실상부한 드론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드론 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서는 한편 충남도의 드론 공원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모기 등 해충 방제를 위해 드론이 동원됐습니다. 미리 작업 위치를 입력시켜 별다른 조작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다 보니 사람이나 차량 접근이 어려운 하천 중심부까지 꼼꼼하게 방역 소독이 이뤄집니다. 드론 도시를 표방하는 당진시가 올해부터 도입한 드론 방역단입니다. 공간에 제약이 없는 드론을 활용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사각지대에 대한 방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성문 방조제 주변에 드론 산업 지원센터도 지난달 14일 문을 열었습니다. 드론 장비실과 관제실, 야외 비행장을 갖추고 있고 드론 기업들의 연구 개발과 비행 시험, 관련 기업 유치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드론 행사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열린 제7회 세계 드론 낚시 대회에 이어 지난달에는 삽교 바다공원에서 전국 최초의 해상 드론 라이트 쇼를 개최해 3만여 명의 관광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당진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8월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드론쇼를 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 최초의 드론 공원도 당진에 건립됩니다. 당진 드론산업지원센터 주변 3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공원에는 멀티콥터 2착륙장과 레이싱 경기장, 활주로 등이 들어서 전국 규모의 다채로운 드론 행사들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23일 중국 선전 드론 박람회에 참석해 선전시 드론산업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드론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드론의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기술력이 당진에 와서 모든 드론이 당진에서 생산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당진시는 앞으로 도서지역 불편 해소를 위해 드론 배송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드론 택시 등 도심 항공교통 UAM 사업까지 끌어들여 드론의 성지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천안시가 지난해까지 2년간 국비와 시비 95억 원을 투입해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과 스마트 교차로 등 지능형 교통체계를 확대 구축한 결과 교통 편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교통 흐름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실제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이후 천안 지역 교차로 교통량과 평균 통행 시간 등을 조사한 결과 쌍용대로 등 7개 주요 대로의 평균 통행 속도가 7% 증가했습니다. 특히 운수 종사자와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이후 신호체계 만족도가 평균 60.2점에서 67.8점으로 높아졌습니다. 법정 이자율을 훨씬 뛰어넘는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한 대부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은 지난해 1월 세종시에서 대부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270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 연 20%를 뛰어넘는 연 1,002%의 이자를 받아 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45살 A씨와 B씨 일당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